50대, 60대 넘어가면서 몸에 근육도 빠지고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또 관절도 안 좋아져서 등산 같은 운동도 힘들고요. 몸 관리 안 하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지는 나이예요.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마음도 몸처럼 늙어요. 마음은 여유가 생기고 성숙해지고 나이 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속도 좁아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불안도 늘어나고 또 고집도 세지고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의 모습과는 사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불안과 또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막연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내 노후는 이렇게 될 거야. 내 노후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른만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신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그렇던가요? 아니었죠. 오히려 어릴 때 그때가 편하고 좋았었다고 깨닫게 되잖아요. 노후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모든 걸 감싸 안아줄 만큼 여유와 연륜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면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들에는 마음을 내려놔야 하고 욕심도 줄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머리로는 이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힘든 건데요. 나이를 헛먹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속 좁게 늙는 것 같고 또 나만 못되게 늙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겉으로 표현을 얼마나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대부분 다 똑같다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겁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맞닥뜨리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이래야 하는데 겁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는 건데요. 뭐 하나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해도 이 나이에 이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 나이가 되면 건강을 위한 취미 같은 거 하나쯤 가져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체력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주변에 친구 중에서 재테크 잘해서 돈 좀 불렸다는 소리 들으면 솔깃하긴 한데 막상 따라하려니 아는 것도 부족하고 노후에 돈 날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전하자니 두렵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것도 또 불안한데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니 나이를 먹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 툭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잘 들죠. 그리고 멍도 잘 없어지지도 않고 오래가요. 이처럼 몸이 늙어가며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나이 들면 몸만 늙는 게 아니고 마음도 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많아지고 불안도 늘어나고 속도 좁아지고 고집도 더 세지고 하는 게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어서는 체력이 받쳐주니 조금만 노력하면 될 만한 일도 나이가 드니 체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둔해지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건데요. 어찌 보면 나이 들어서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누가 칭찬이라도 하면 기분 좋고 또 누가 날 무시하면 화가 나고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즐겁고 하는 감정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들인데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이것저것 늘 불안해하며 살아요.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 이 불안에 관해서 다룬 부분이 있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짧게 소개드릴게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가슴에 와닿는 글인데요. 이처럼 불안이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불안도 그런 거죠. 이처럼 불안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좀 더 쉽게 벗어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비행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비행공포증을 없애는 것은 내가 당장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비행기를 탈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식은땀이 나고 그래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말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로 가거나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불안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내려놓아야 해요. 또 차나 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는 불편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시는 대부분의 불안에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은 마음을 내려놓고요. 대신 내가 조절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죠. 물론 쉽진 않지만 불안을 마주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제 기뻤다고 평생 기쁘지 않잖아요. 또 오늘 슬프다고 그 슬픔이 영원히 가지도 않고요. 불안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또 살면서 느끼는 불안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또 갈등이나 불화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고립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오는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는 노후의 삶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영상들 또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생각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내 삶에 도움되지 않고 필요 없는 사람 쳐내려고 보니 온통 다 쳐낼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명 중 10명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걸까요? 그건 나도 그 10명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이 다 이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딱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40점, 50점밖에 안 되는 낙제점인데 90점, 100점인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 쳐내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장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단점을 보고 모두 쳐내는 게 아니라 40점, 50점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보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꼭 하나 따진다면 상대방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맘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가기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또 노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로 유지하시면 노후에 인간관계로 인한 불안의 상당 부분은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불안에 관해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불안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훔친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했어요. 불안을 떨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